인생 참 별거 없는 것 같죠? 태어나서 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많은 사람이 비슷한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달라요. 각자의 사정이 있고 선택이 있고 후회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자주 잊는 게 있어요. 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나라의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것도 아니고 내 거.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 후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예요. 돈을 더 벌려고? 자식에게 잘해주려고?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실 다 필요 없어요. 맨 마지막 순간에는 건강한 몸 하나 남아있으면 다행이고 마음 편한 게 최고인 걸 누구나 알잖아요.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62세까지 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하신 박 선생님. 정말 성실한 분이었어요. 평생 학생들 가르치며 사셨는데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동네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글씨 가르쳐주고 애들 공부 봐주고 그러셨죠. 돈, 연금으로 빠듯했어요. 주변에선 그 나이에 돈 벌 생각 안 하냐고 했지만 박 선생님은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내가 벌 만큼은 벌었어. 이제 쓰기만 할 거야. 근데 내 마음이 풍족해야 쓰는 맛이 나지. 건강도 나쁘지 않으셔서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수다 떨고 그렇게 소박하게 사셨어요. 행복하냐고요? 본인은 진짜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반면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58세의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하신 이 부장님. 퇴직금 많이 받으셨죠.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자식들 결혼자금, 주택자금, 손주 교육비 지원하느라 돈이 술술 나갔어요. 나만 아니면 돼 식으로 가족이 손 벌리면 다 줬거든요. 결국 65세쯤 되자 통장 잔고가 바닥나서 경비 일자리 알아보러 다니셨어요. 건강도 안 좋아졌는데 스트레스가 더해지니까 혈압약도 드시고 당뇨도 왔죠. 돈이 많았던 사람이 갑자기 적은 돈으로 살자니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나중엔 그때 그냥 못 준다고 할 걸 하고 후회하셨어요. 이분이 그러셨어요. 진짜 내 인생이 아니었어. 다 남 눈치 보고 남한테 줬지 나한테는 못 썼네. 그리고 또 한 분. 67세의 김 여사님. 이분은 젊어서부터 몸이 좀 약하셨어요. 50대 때 이미 관절이 좋지 않아 무릎 수술도 하셨고 위장도 약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 못했죠.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그 덕분에 은퇴 준비를 일찍 하셨어요. 나는 큰 돈은 못 벌 테니 적게 쓰는 법을 배워야겠다 하고 40대부터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고 소박한 취미를 찾으셨어요. 60 넘어서도 동네 텃밭 가꾸고 친구들이랑 반찬 나누고 주말에는 시장 가서 싸게장 보고 연금도 많진 않았지만 생활비가 적으니 문제 없었어요. 건강 유지하려고 매일 30분 스트레칭하고 식단 조절하고 의료비 부담도 줄였죠. 주변 사람들이 물었어요. 돈 적어서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웃으면서 그러셨대요. 불안한 건 욕심이 많아서 그래. 난 내 분수에 맞게 쓰니까 불안할 게 없어. 이렇게 보면 결국 은퇴 준비든 은퇴 후 삶이든 정답은 각자 마음속에 있어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모범 답안은 있지만 그게 내 답은 아니죠. 누군가는 내가 이 정도는 벌어야 체면이 서지 하고 끝까지 돈을 쥐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손을 놓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욕심을 조절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건강 잃으면 돈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 습관이에요. 많이 벌어도 많이 쓰면 남는 게 없어요. 소비를 줄이고 나서야 비로소 적은 돈으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식이 뭐라고 할까? 친구들이 무슨 집 사나? 누가 해외여행 갔다 오나? 그런 거 부러워하다 보면 내 삶이 사라져요. 은퇴 후엔요. 최선을 다해 살 필요 없어요. 대충 살아도 돼요. 대신 작은 거에서 만족하세요. 커피 한 잔, 아침 산책, 좋은 햇살, 시원한 바람. 그런 거 누릴 줄 알아야 해요. 돈으로는 못 사는 행복이거든요. 또 너무 과욕 부리면 항상 화를 부릅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고, 더 보여주려고, 더 남겨주려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건강이 상해요. 결국 우리가 가져갈 건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남는 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건강하고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남기고 갔는데 건강 잃고 관계 망치고 미움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소비를 줄여보세요. 병원비, 약값이 늘어날 나이가 되면 소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관리에 돈을 쓰세요. 좋은 음식, 운동, 적절한 휴식.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도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플 때 도와줄지 말지도 알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내 건강이 곧 자식이 안심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정말 내 것으로 살면 됩니다. 학교, 직장 다 사회가 정해준 거라지만 은퇴 후 산만큼은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벌만큼만 벌고 쓰면서 살고 건강 관리하고 욕심 줄이고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냥 잠들듯이 편안히 가는 거죠. 그게 진짜 잘 산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을 누가 결정하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는 누가 결정할 건가? 오늘부터라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손에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철학을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전문가적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인 방법과 팁을 이야기해 볼게요. 최대한 쉽게, 그러나 허투루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될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죠. 건강이 최우선이란 말, 너무 뻔하게 들리지만 은퇴 이후에는 말 그대로 생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한국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건 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게다가 만성질환 하나만 걸려도 매달 약값, 검사비가 꾸준히 나갑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한 달 약값이 2만 5만 원 수준이지만 합병증 관리나 인슐린 주사까지 가면 비용이 훌쩍 뛰죠. 그래서 건강관리는 결국 최고의 절약이자 재테크예요. 돈을 아무리 아껴도 병원비가 새어나가면 다 소용없습니다. 꼭 하셔야 할 구체적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흔히들 건강식 하면 비싸다고들 하는데 꼭 유기농 마트 갈 필요 없습니다. 대신 식단을 단순하게 바꾸세요. 밥 반 공기 줄이고 채소를 몇 끼니 접시 반 정도로 채우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채소의 다양성이에요. 시금치, 상추, 배추김치 염도만 줄인 무, 당근, 브로콜리 등 계절마다 저렴한 것 위주로 섞어 드세요. 또 가공식품, 음료수, 술, 라면 같은 걸 줄이면 한 달 식비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 한 분은 이런 식으로 한 달 장 보는 비용을 20만 원 정도 줄였다고 해요. 병원 갈 돈 아꼈지 뭐라며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둘째, 운동. 나이 들면 과격하게 하면 다친다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대신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주 5일 이상 3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이에요. 여기서 중강도는 숨이 조금 차고 말이 약간 끊기는 정도. 걷기, 계단 오르기, 맨손 스쿼트 10회씩 3세트. 이 정도면 됩니다. 70세가 넘은 분들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해요. 실제 지역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3개월 만에 혈압이 평균 10mmHg 떨어지고 당화혈색소가 0.4% 감소한 사례도 있어요. 매일 조금씩만 움직여도 큰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수면. 너무 간과하지만 건강 유지의 핵심이에요. 노년층 불면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밤새 스마트폰 보거나 TV 켜놓고 자면 수면질이 확 떨어져요. 전문가들은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조명 줄이고 전자기기 멀리하라고 권합니다. 또 낮에 햇볕 15분만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져서 밤에 잠이 잘 와요. 수면제가 무조건 해답이 아니에요. 의사들도 자연스러운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낫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돈 관리,
특히 은퇴 이후 소비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소득만 고민하는데 전문가들은 소비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해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는 월 230만 원 수준이지만 상위 20%와 하위 20% 차이가 2배 이상 나요.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을 못 줄이면 월 30만 400만 원은 훌쩍 나갑니다. 그럼 소득이 부족하면 적자를 메꾸기 위해 빚을 지거나 자산을 팔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까요? 소비 점검. 한 달 카드 명세서를 보고 필수 선택 지출을 나누세요. 필수는 식비,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선택은 외식, 여행, 선물, 취미. 전문가들은 선택 지출을 최소 20% 줄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쓰던 선택 지출을 80만 원으로 줄이면 연간 240만 원을 아낍니다. 고정비 줄이기. 통신비가 의외로 큽니다. 60대 이상도 알뜰폰 요금제로 월 12만 원에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보험도 필요 없는 특약을 정리하면 연 수십만 원 절약. 이런 건 일회성 비용 절감이 아니라 평생 매달 줄어드는 비용이에요. 현금 흐름 확보. 연금이 있으면 좋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전문가들은 소득이 없으면 최소한 연금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평균적으로 월 60만 원 정도 받는데 부부 합산하면 100만 원 넘을 수 있어요. 부족해도 큰 위안이 됩니다. 또 임대 수입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작은 알바나 재능기부 수당이라도 월 10만 원, 20만 원 만드는 게 좋아요.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관계 관리와 마음가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외롭다고 해요. 친구는 멀어지고 가족과도 거리감이 생기고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이 20%가 넘어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우울증 환자가 5명 중 1명꼴이라는 얘기죠. 이걸 막으려면 억지로 화려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소소한 관계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동네 경로당, 주민센터 프로그램, 교회, 성당, 사찰 모임, 텃밭 동아리, 취미 모임. 이런 데서 매주 한두 번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면 외로움이 크게 줄어요. 실제로 서울시 조사에서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큰 행복 요인으로 꼽은 게 친구, 이웃과의 교류였어요. 또 너무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SNS, 카톡, 단톡방 보면 친구들이 해외여행 간 사진, 자식 자랑 사진 올립니다. 그거 보고 괜히 기죽을 필요 없어요. 결국 각자 살림살이는 다 달라요. 내 삶의 기준을 내 마음속에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죠. 은퇴 후 행복의 핵심은 자기 삶의 기준을 갖는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이겁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건강관리, 소비관리, 관계관리.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소득이 적어도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대충 살면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게 최고의 은퇴 준비예요. 우리 모두 어차피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니 너무 쥐려고, 남 주려고, 남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살고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다. 어느 날 편안히 눈 감는 것. 그게 진짜 잘 산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차분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내 건강, 내 소비 습관, 내 인간관계. 어디서부터 한 발씩 바꿀 수 있을지요. 그리고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그게 결국 내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실용적인 길입니다.